조선의 백자 군자지향전은 리움미술관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도자기 주제 기획전입니다. 조선 500여 년 동안 만들어진 백자를 장식기법과 생산지역으로 간결하게 구분하고 그 안에 조선 사람들이 이상적 인간상으로 여기던 군자의 풍모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을 통해 조선 백자 감상의 새로운 지평을 제안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가 조선 백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전시는 리움미술관의 특별한 공간 이곳 블랙박스에서 시작합니다. 아래층인 그라운드 갤러리에서 이어지는 2부, 3부, 4부에 해당하는 대표작들을 한데 모아 전시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조선 백자는 총 59점이 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1점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국내외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작품들까지 총 42점을 전시했습니다. 손 닿는 곳, 발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펼쳐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청화안료는 매우 값비싼 재료였던 만큼 최고급 백자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하는 예도 매우 드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항아리처럼 대형 기종은 더욱 드뭅니다. 항아리 위에 베풀어진 청화안료의 청량한 색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크기도 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왕실 주도로 제작한 청화백자에는 용 문양을 그려서 위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용 문양 청화백자는 조선 전후기 내내 제작되었지만 조선 전기에 제작된 백자는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현재 조선 전기에 제작된 청화백자 중에 구름과 용이 제작된 예는 이번에 전시된 2점이 유의합니다. 새하얀 바탕에 푸른색 청화안료 대신 다른 안료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백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철화백자는 특유의 색감과 묵직한 힘 때문에 청화백자와는 다른 또 다른 미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철화백자 특유의 움직이는 색과 힘을 느껴보세요. 몇몇 백자들은 알록달록한 색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보신 백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2에서 3가지 안료를 하나의 도자기에 함께 사용해서 좀 더 장식적인 효과를 낸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수요층의 등장으로 이러한 백자가 제작되게 됩니다. 아무런 안료도 사용하지 않은 순백자는 백자 본연의 힘맛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종류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새 왕조의 활달한 기풍을 반영하듯이 기운이 넘치고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 가면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좀 더 생활의 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티 없이 맑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조금의 기울어짐은 따뜻한 관용으로 품는 넓은 도량이 놀랍도록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전시장의 아래층인 그라운드 갤러리에서는 청화안료를 사용한 도자기들을 선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이 장식된 항아리는 굉장히 특별한데요. 중국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조선 초기 전래되어서 조선 백자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쉽게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전기 용 항아리는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조선 후기 백자청화 울룡문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술을 가득 담아서 신하들에게 하사하거나 쌀을 가득 담은 다음에 나무를 꽂고 채화를 꽂아서 왕실과 신하의 위계 질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인들의 품격을 담고 있는 청화백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백자 전시를 이렇게 보시면 청화안료를 사용한 청화백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조선 백자 전체로 봤을 때 청화백자의 수량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청화안료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인데요. 조선 후기 기록이기는 하지만 조선 전기에 그 값이 금만큼 비쌌다라는 기록도 전해질 정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가운데 있는 백자청화 전서체자 시명호입니다. 한자에도 여러 글꼴이 있는데 전서라고 하는 글자체가 있습니다. 그 글자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당나라의 200의 시를 적어두었습니다. 내용은 수를 권하는 내용입니다. 조선 문인들은 평소에 독서를 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변에 늘 두는 백자에 자신들의 인격을 상징하는 식물 문양이나 시들을 적어놓고 또 다른 의미의 수양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자청화 독서 고사문 필통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서한 위에 책을 쌓아놓고 팔을 괸 뒤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이 선비의 모습에서 조선 사람들이 이상적 인간상으로 꿈꾸던 분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커다란 병은 중국 청나라 때 만들어진 채색자기입니다. 흰색 백자 위에 유약을 칠하고 유약 겉면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모란꽃을 장식했습니다. 조선 백자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 중국과 일본의 채색 백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청화 장식을 바탕으로 동화 안료를 추가해서 보다 장식적인 효과를 더해냅니다. 이 청화를 바탕으로 동화 안료를 덧댄 모란문 호는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영향을 반영합니다. 조선 백자의 변화는 당시 기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양 소재의 변화에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까치, 호랑이로 더욱 익숙한 호작도 주제는 원래 민화의 주요 소재였는데요. 백자로 그대로 건너와서 조선 백자의 새로운 문양으로 자리합니다. 길게 뻗은 소나무 가지 위에 까치가 앉아있고 그 밑에 호랑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색깔 그리고 새로운 문양들이 함께 장식되어서 분자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도 공궁하냐는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군자는 공궁함 속에서 굳세지만 소인은 궁하면 멋대로 군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맞이합니다. 이전에 중국 수입에 의존하던 청화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대체 안료를 찾아야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활용된 것이 철화 안료입니다. 소개해드릴 작품은 백자철화 매화문 편병입니다. 추운 겨울에 피어나 선비 정신의 상징이기도 한 매화를 철화 안료로 그렸습니다. 청화 안료의 단정함과는 다르게 변화무쌍한 색변화가 특징인 철화 안료를 사용해서 매화가 가진 본래의 뜻이 더욱 잘 사는 듯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은 공궁함 속에서도 군자의 품격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조선 중후기 지방에서 만들어진 철화백자와 동화백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도자기의 개성과 해악을 말할 때면 문청사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선 백자는 세련되고 단정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중후기 때 지방에서 만들어진 철화백자, 동화백자도 문청사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개성과 해악이 넘치는 작품들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 철화백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만들어진 위엄 넘치는 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개구진 모습의 천진난만한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막대사탕 같은 구름이 군데군데 그려져 있고 구름 밑으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쫙 벌린 용의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청화백자에서도 보았던 까치 호랑이 문양을 소재로 삼은 백자 동화 호장문 호입니다. 까치 호랑이에서 호랑이 주제만 따와서 화면 전체를 가득 장식하였습니다. 빨간색 동안류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작품이고 호랑이의 올라간 입꼬리에서 마치 웃는 듯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백자 본연의 순백색을 볼 수 있는 순백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성종 임금께서는 새하얀 백자잔을 보시고는 대공지정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대공지정이라는 말은 대단히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중앙에서 만든 순백자는 내재된 기운이 충만하고 의젓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응축된 색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방에서 만들어진 순백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케이스 안에 있던 백자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과감하게 노출 전시를 해보았습니다. 지방에서 만든 순백자들은 중앙에서 만든 순백자들과는 달리 회색 기운이 서려 있거나 갈색조를 보이는 등 완벽한 백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박하고 어눌해 보이는 색이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더욱 생활용기에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논어에는 외관과 바탕이 어울린 뒤에야 군자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백자를 살펴보면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본질이 조화를 이루어서 군자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위엄과 품격을 담은 조선 최고의 백자에서부터 질박한 서민들의 생활용기까지 다양한 백자를 살펴보셨습니다.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기획자로서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백자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셨길 바랍니다.